다음 중 시계값이 가장 큰 것은 했는데 대입해보라는 얘기죠. 그죠?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y 대신에 2를 대입해봐라. 자, 1번부터 해봅니다. 선생님 대입할 때는 가로를 잘 써달라 그랬어요. y 대신에 2를 집어넣고요. 마이너스 있고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났으니까 플러스 2분의 1로 바뀌었고 통분해서 계산하시면 1번의 계산은 2분의 5가 되실 겁니다. 2번으로 가죠. 4배의 x의 제곱 마이너스 y. 자, x에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었고요. y에 2 집어넣었습니다. 마이너스를 두 번 곱해봤자 플러스가 됐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2분의 1을 두 번 곱하면 4분의 1이 내렸을 거고 얘는 마이너스 2입니다. 약분하시면 1이 되시죠. 1에서 2 뺀 거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3번은 자, 마이너스 2배의 x와 y가 되셨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부호는 플러스가 됐고 다 곱하는 겁니다. 약분은 됐겠죠? 되셨나요? 4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x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분의 2 플러스 y 이렇게 되신 겁니다. 자, 어쨌든 얘는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곱해지고 만나는 거니까 부호는 마이너스일 겁니다.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숫자를 곱하면 저 번분수를 깰 수 있다 그랬죠? 얼마 곱하시겠습니까? 2를 곱하실 겁니다. 그럼 여전히 마이너스는 유지한 채로 얘는 1이 돼요. 분모가 1이라는 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분자는 4가 되시면 뒤에 플러스 2가 있습니다. 됐죠? 자, 여기다 5번 할까요? 자, 5번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y도 입니다. 마이너스를 3번 곱하니까 마이너스를 유지했을 텐데요. 됐죠? 또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제 플러스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되셨어요. 2분의 1을 3번 곱해요. 2분의 1 2번 곱하면 4분의 1이고요. 3번 곱하면 8분의 1입니다. 뒤에 1을 더해야 돼요. 1을. 미리 통분까지 해놓은 거죠. 그래서 8분의 9가 되셨습니다. 이 중에 제일 큰 걸 고르라 그랬는데 일단 음수들은 빼죠. 얘는 2분의 4고요. 얘는 2분의 5니까 됐어요. 일단 얘는 아니죠. 얘는 2를 못 넘어서요. 그렇죠. 8분의 16이 2니까 제일 큰 게 몇 번? 1번 이렇게 되시겠네요. 답은 맞나요? 네.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번분수 계산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자, 대입 한번 잘 해볼게요. 자, a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고요. b 대신에 2분의 1을 대입하고요. 여기 마이너스네요. c 대신에 4분의 1을 대입할게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니까 얘는 마이너스였을 겁니다. 됐죠? 그리고 분자 분모에 얼마를? 3을 곱해서 얘를 깰 거예요. 됐죠? 자, 약분하면 분모가 1입니다. 필요 없죠? 자, 분자는 18입니다. 예, 2를 곱했을 거예요. 1분의 필요 없죠? 얼마? 4.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얼마? 40 곱했겠죠. 1분의 16이니까 16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더하시면 마이너스 14고 뒤에 마이너스 16이 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0일 겁니다. 되셨어요? 사실은 뭐 우리가 온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사실은 두 개가 있는 게 맞아요. 화씨라는 걸 쓰기도 하고 섭씨라는 걸 쓰기도 하는데 뭐 화씨라는 게 여기 도에다가 F를 붙인 건데 여기 파렌하이트라 그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 이걸 셀시우스 디그리라고 하는데 이게 섭씨라 그래요. 근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P도의 화씨는 9분의 5 P-32 섭씨가 됩니다. 됐죠? P 값을 알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게 섭씨로 몇 도인지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출제자가 P 값이 얼마라 그랬어요? 77이라고 한 거죠. 77이라고. 그럼 P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돼요? 77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9분의 5, 77 마이너스 32 섭씨가 된다라는 거. 괄호를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77, 31을 빼시면 45가 되겠죠. 됐죠? 약분은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5, 25 섭씨도가 된다라는 거. 이해됐어요? 네. 또 뭐 온도, 습도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게 되게 큰가 보네요. 제가 일부러 스캔 2페이지로 한 것 같아요. 문제 잘 읽어봅시다. 불쾌지수는 X도 그리고 습고 온도가 Y도인 날에 기온이 X예요. 습고 온도가 Y도입니다. 요렇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불쾌지수는 0.72 X 플러스 Y 플러스 40.6이다. X가 뭐라고요? X가 기온이죠. Y가 뭐라고요? 습고 온도랍니다. 됐죠? 68 미만은 쾌적하고요. 68에서 75는 10% 불쾌감, 75 이상 80 미만 50% 정도 불쾌감, 80 이상은 불쾌감을 엄청나게 느끼나 보네요. 1번입니다. X가 얼마래요? 30이래요. Y가 얼마래요? 11대요. 그럼 X에 30을 넣고 Y에 10을 넣어서 불쾌지수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럼 0.72 X에 30, Y에 10을 넣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그럼 여기에 가로가 40이니까 40 곱하기 0.72에다가 40.6을 더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소수점 자리를 조정해서 7.2 곱하기 4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8.8에 40.6을 더하래요. 됐죠? 69.4가 나오셨습니다. 자, 1번의 불쾌지수는 69.4인데 앞에 표 다시 보시면서 69.4는 여기죠. 68 이상 75 미만입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0% 정도 불쾌감을 느낀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자, 2번은 좀 달라졌죠? X가 35고 Y가 20입니다. 됐죠? 그럼 X에다가 35, Y에다 20을 넣어볼게요. 0.72 곱하기 35 플러스 20 플러스 40.6이 정답입니다. 0.72 곱하기 얘가 얼마죠? 55죠. 됐어요. 여기 계산 분수로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이제 100분의 70이라고 쓰기보다는 바로 약분하는 것도 괜찮죠. 얼마로? 4, 1은 4, 4, 8에 32, 25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55는요? 얘랑 곱해서 이제 약분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5 남고 11입니다. 그럼 분모에 5가 있고 18 곱하기 11이에요. 뭐 11 곱하는 거 연습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됐죠? 198이죠. 됐어요? 그 다음에 40.6입니다. 요거 뭐 분수 아닌 소수로 한번 써보죠. 198을 5로 나누죠. 5, 3, 15 48이니까 5, 9, 45 30이니까 좀 6 이렇게 되시겠네요. 얘가 39.6이에요. 됐죠? 80.2가 되시겠네요. 되셨나요? 그러면 80.2는 표에서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80 이상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됐죠?
계산 능력 물어보는 겁니다.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y, 높이가 6인 직육면체. 건널비를 한번 먼저 계산을 해봅시다. 직육면체는 면이 몇 개 있다는 뜻이에요? 6개 있다는 뜻이죠. 6이니까. 근데 이 6개의 면은 2개씩, 2개씩, 2개씩 똑같은 놈들이죠. 그럼 첫 번째로 선생님이 이 1번의 넓이를 구해보면 됐죠. 2개 곱하시면 되죠. 1번의 넓이는 XY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 앞면하고 뒷면에 있는 녀석을 뒷면이에요. 뒷면. X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X랑 5랑 곱하면 5X라고 표기하겠죠. 이 3번이 이 옆면들입니다. Y와 5를 곱한 거니까 얘는 5Y가 되겠죠. 근데 1번도 2번도 3번도 2개씩 있습니다. 됐죠? 방법은 2가지예요. 선생님 첫 번째 보세요. 이렇게 곱해서 2xy, 10x, 10y를 다 더해서 2xy 플러스 10x 플러스 10y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 1, 2, 3번을 한 번씩 더한 다음에 이게 몇 개씩 있다? 2개씩 있다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죠. 전개를 하시면 똑같은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어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x가 4고 y가 3입니다. 그때 건널비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x에다 얼마? 4, y에다가 3을 대입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x에 4, y에 3, x에 4, y에 3. 됐죠? 3, 4, 12, 5, 4, 20, 3, 5, 15, 32에다가 15를 더하니까 47이고요. 앞에 곱하기 2가 있어요. 됐어요. 94가 되겠죠. 됐나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열량을 내는 영양소다. 그람당 탄수화물은 4kcal, 단백질도 4kcal, 지방은 9kcal인데 승현이가 탄수화물은 Ag 먹었고 단백질은 30g 먹었고 지방은 Bg 먹었다. 속력 곱하기 시간하고 똑같아요. 근데 Ag을 먹었어. 1g이었으면 4kcal이고 2g이었으면 8kcal이고 3g 먹었으면 12kcal니까 A 곱하기 4, 즉 4A kcal가 들어온 거죠. 이해됐죠? 그럼 얘는 30 곱하기 4니까 120kcal가 발생을 한 거고, 얘는 B 곱하기 9니까 9B kcal가 돼서 다 합치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4A 플러스 9B 플러스 120 가로 열어야 돼요. kcal가 되신 거예요. 되셨어요, 교수님? 자, 여기다가 A에다가 얼마를 대입하고 40을 대입하고 B에다가 25를 대입해 봅시다. A에다가 40, B에다가 25를 대입하다. 자, 이제 얘만 계산하시면 정답입니다. 4, 4, 16. 얘는요, 5, 9, 45에다가 9, 2, 18. 됐죠? 이게 120입니다. 이렇게 더하시면 385고, 여기다 120을 더하시면 됐죠? 505 kcal가 되시고. 됐나요? 답은 맞아요? 네. 505. 네. 고등학교 때 이제 수열이라는 걸로 배우긴 하는데, 보세요. 선생님이 성냥개비 하나의 길이를 1이라고 만약에 보면, 첫 번째 거는
이 보세요. 한 변의 성량계비의 개수가 x인 정사각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상량계비의 개수를 x로 사용하라. 보세요. 한 변의 성량계비 개수가 한 개죠. x가 1. 됐어요? 그럼 당연히 얘도 필요하고 얘도 필요하고 네 개가 똑같아요. 정사각형이니까 1이 몇 개 있는 거야? 4개 있는 거죠. 당연히. 되셨어요? 그러니까 총 4개의 성량계비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한 변이 몇 개예요? 2개죠.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예요. 그럼 총? 네. 여기는 뻔하죠. 되셨어요? 그럼 한 변이 5개였으면 5 곱하기 4고 6개였으면 6 곱하기 4니까 x개면 x 곱하기 4가 돼서 우리는 4x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 변의 성량계비의 개수 x죠. x. 됐어요. x가 얼마였으면 좋겠습니다. 10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럼 x에다가 10을 대입했을 때 40개죠. 몇 개를 질문한 거야 이거. 이건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조용. 이 항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x의 2차항, 요 항을 x의 1차항, 얘를 상수항이라고 부르죠. 상수항은 1이다 맞고요. 항은 서로 다른 항은 3개 맞고요. x제곱의 개수는 3 맞고요. 네, 됐죠? x의 개수는 마이너스 4지. 계속해서 부호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죠. 다항식의 차수는 2차이다. 전체 몇 차? 2차. 제일 큰 놈의 차수를 불러주는 거죠. 질문 들어올 문제가 아니에요. 선생님 단항식과 다항식도 얘기했는데 항이 하나로만 이루어진 식을 단항식이라 그러고 2개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그런다면 x의 1차항과 상수항, 항이 몇 개? 2개죠. 그러면 다항식이죠. 단항식이 될 수가 없죠. 항은 2개죠. x, y 1차항, 상수항, 항은 2개예요. 차수는 2차가 맞죠. 됐어요. x의 2차항이니까 2차가 맞습니다. 상수항은 마이너스 2죠. x의 개수는 얼마냐라고 했을 때 쟤는 3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1과 마찬가지죠. 그렇죠? 개수가 3이 아니고 뭐예요? 3분의 1이죠. 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x의 개수가 3이려면은 그럼 그 항은 뭐라는 얘기야? 3x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3x라는 건 없어요. x에 대한 1차식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분명히 x의 2차항이 살아있는데요. 저 이것도 얘기했습니다. 저 2차항의 개수를 0으로 만들어 버리면 2차항이 없어지는 거고 2차항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1차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a 값이 얼마가 되면 3이 돼버리면 3 빼기 3이라서 0에서 x제곱 곱하면 이 항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3이 들어가면 5x 플러스 3이 들어가면 9 플러스 5, 즉 5x 플러스 14가 되니까 x에 대한 1차식이 맞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이해는 됐어요? 무슨 얘기인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는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x의 1차항은 살아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3이라는 a 값이 들어갔을 때 제가 살아있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a 값은 3 이렇게 되시겠죠.